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합의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나 했는데 이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결정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불법 판결이 난다면 관세 정책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텐데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 B가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미 대법원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세 정책 적법하냐 아니냐, 연방 대법원 최종 심리입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과 방어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금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따져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입니다. 법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이걸 이제 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갖다 조정을 했는데 네. 이 법의 특징이 뭐냐면 의회를 패스하고 관세를 이제 부과할 수 있고 관세에 또 상한도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의회에 네. 승인받지 않고 관세를 매길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미국 행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뭐 마약 밀수, 불법 이민 그리고 무역 적자 심화가 이제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진짜로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고 이게 위법이다 하는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으로 1심과 2심에서 지금 불법으로 난 그렇죠. 거잖아요. 예.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그중에 6명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행정부에서는 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성향은 정치 성향인 거고 또 이 법에 대한 심리는 법리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거에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제 생각이 이제 심리가 시작이 됐는데 네, 대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네. 조금 막 말씀하시는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딱 관세를 매긴 거는 좀 적법하지 않다는 쪽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요. 현재까지는. 예, 정치 성향을 떠나서 법리는 법리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 대법원 판결도 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워낙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결론이 나서 이게 불법이다. 최종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네. 우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다. 이게 불법이다 그러면. 네,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관세. 예, 이거 매긴 관세가 어떻게 하냐? 그동안 걷어들인 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일단은 제가 걷어들인 거에 대한 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거둔 거 네. 돌려줘야 되죠? 네,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액수가 지금 현재까지 거둔 게 한 9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10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한 140조 원이 넘는 거죠. 야.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까지 사실 예상했던 거 다 한다 그러면은 그걸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까지 요새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뭐 환급액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까지 감안한 거고요. 예. 실제로 지금까지 걷어들인 거는 한 9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돌려줄 돈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그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또 하나는 자율 지출, 그러니까 정부가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죠. 정부 재정에서. 근데 그 재량 지출을 깎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세금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럼 재량 지출 삭감이라 그러면은 국방이나 인프라, 뭐 복지 중에서 일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행정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갖다 확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입장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옵션이 다 안 되면 세 번째는 뭐냐? 역시 국채 발행이죠. 국채 발행, 예. 또 채권 발행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든지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뭐 도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부채를 이것 때문에 또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고 이거는 그 재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게 더 큰 거 아니겠어요? 받은 관세를 돌려주는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트럼프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이제 무너지는 네, 약간 그것도 정치적 굉장히 큰 패배 아닐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적 파탄이다. 그리고 대공황까지 비유했어요. 근데 좀 약간 이거는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무역 협상이 중단되고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 미국 자체에 대해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분노의 관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분노의 관세. 그렇죠. 이걸로 이제 안 됐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관세 합의를 다 뒤엎고 새로 관세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노의 관세. 그러니까 만약 사실 저는 그게 세계 경제에는 정말 큰 부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로 얘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불법한 걸로 해서 진다면 자기들은 이제 플랜 B가 있다. 스콧 베선트 장관도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는데 우선 행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 행정부가 생각하는 게 5가지 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역확장법 232조. 그다음에 무역법 301조. 이 두 개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먼저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관세를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 관세에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1000%, 2000%도 갈 수 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게 가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 철강 및 알루미늄, 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여기에 이제 관세 도입을 할 때 이 법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요? 그다음에 301조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301조라는 301조. 말은 예전부터도 많이 듣던 말인데 이거는 미국 기업이 차별적이거나 국제무역협정상 미국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이 USTR 무역대표부에게 지시를 해서 무역대표부가 거기 조사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발효할 수 있는 관세이고 이것도 관세율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상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 가장 최근까지도 많이 쓰였고요. 또 이거 외에 이제 무역법 201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 관세에 50% 상한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것도 근데 일기 때 썼어요. 태양광 전지하고 뭐 가정용 세탁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발동을 해봤군요.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근데 기존 관세에 그 50% 상한이라는 그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법 122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이제 15%밖에 못 올리고 그다음에 그 기한도 150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무트 올리 관세법 338조가 있습니다. 네, 이거 대공황 연상케 하네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쓰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가가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때 해당 국가로부터 최대 50%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건데 이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처음에 그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이걸 놔두고 썼던 이유, 그러니까 위법의 여지가 소지가 있는데도 썼던 이유는 이게 공청회나 다른 조사 보고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즉각 자기가 제일 하기 편한 거예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른 거는 만약에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갔는데 뭐 저기 붕대도 감고 글러브도 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맨주먹으로 때리는 거니까. 약간 이건 조금 이제 속된 비유긴 했지만 그러면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무역법 301조 만약에 플랜 B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쓰려면 일단 기간이 좀 필요합니까? 의회에 뭐 제출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건? 바로는 어려운데 아까 말한 이제 뭐 301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USTR에다가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조사 보고서 올리는 건데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번 트럼프 2기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조사 보고서 계속 만들고 아마 그 작업은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금방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무역확장법 같은 경우는 이게 공청회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일 이제 플랜 B가 뭐 다섯 개의 카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무역법 301조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 법을 활용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난다고 할 경우 이 2가지 법을 활용해서 분노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상한선이 없으니까. 예. 근데 사실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도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어떤 경우에 했어요? 예, 사람 무역 관세 막 이러면은 다 트럼프 대통령만 생각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언제 그랬었냐면은 이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용이 전기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품인데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원래 25% 관세였는데 이걸 4배 올려서 100%로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태양 전지 관세를 50%,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도 25%. 그 외에 뭐 의료용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관세를 매겼어요. 근데 예. 그때는 그게 중국에 대해서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파급이 크지는 크지 않았고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약간 반사이익을 얻는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잘 모르는 거지만 미국은 뭐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은 계속 써왔고 관세라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새롭게 꺼낸 거는 아니라는 거는 뭐 이제 확인이 되죠. 만약에 현재의 그 비상경제권한법으로 한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 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분노의 관세까지 나면 세계 경제 질서가 더 어지럽겠네요. 지금 예, 지금 차라리 지금 이 좋지 않은 거지만 이거라도 조금 위해서 예측 가능한 게 더 나을겠다는 생각도 좀. 그게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관세 환급받고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일단 일시적으로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거는 있는데 세계 경제 무역 그 환경 자체의 불투명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역시 가장 그 큰 문제라고 봐야죠. 자, 이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한 몇 개월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과 우리 어찌됐든 적법하게 나오든 불법하게 나오든 관계없이 그전에는 우선 우리가 합의한 관세에 대한 최종 사인, 뭐 팩트 시트라고 하네요. 이게 한미 간에 마지막 조율 중이라는데 곧 나올 거다 대통령실은 그러는데요. 혹시 무슨 가장 큰 좀 쟁점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사실 그 정상회담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주 세부적인 걸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큰 틀에서 우리가 얼마를 미국에 투자하고 또 미국에선 관세를 어떻게 낮춰주고 이제 이런 큰 틀에 합의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품목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후에 실무 회담을 또 겪어야 또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지금 의견 이제 얘기가 약간 엇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추가적인 개방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대폭 개방을 늘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의견이 좀 얘기가 달랐는데 아마 이 농산물. 부분은 뒤에서 아마 지금 조율 중일 거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관세 이제 합의 여부인데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합의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미국은 이거 합의된 적 없다. 러트닉 장관은 뭐 반도체는 포함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 팩트 시트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거는 아주 미세한 조정이고 사실상 거의 끝났다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뭐 좀 뒤에서 아마 물밑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안보 분야 팩트 시트가 아직 좀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안보 분야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께서도 뭐 경제 부분은 다 됐고 안보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제 부분도 다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안보 분야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조율 중이다 이런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핵잠수함 포함 문제도 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이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빨리 나오는 게 좋죠. 저희 왜냐면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야만 우리가 이제 관련 후속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빨리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자동차 관세를 지금 낮출 수가 있는데 늦어지면 자동차 관세인하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팩트 시트가 나와서 합의가 돼서 팩트 시트가 나온 이후에도 후속 절차 뭐 관련 법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미국하고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상당히 많은 대미 투자를 하죠. 매해마다 200억 달러. 200억 달러. 그리고 뭐 조선 관련돼서 또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데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머니에서 200억 달러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 물건 사듯이 그건 아니고 거기에 정부가 그렇다고 재정에서 갑자기 200억 달러를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그 투자할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화 자산 그 운용 수익을 모아서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제 현재 의원 입법 형식으로 특별법을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의원 입법은 뭐 10명 이상만 합의하면 발의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야 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팩트시트가 확정이 돼가지고 서명을 한 다음에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이제 어떻게 모을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좀 야당에서는 이걸 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특별법과 함께 조금 최종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법인지에 관련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